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계사 읽기 오늘 10월 12일 방송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오늘은 10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결국은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면서 장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옵션 플레이 때문에 그렇다. 만기 플레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내일 과연 후폭풍, 예, 오늘 샀던 거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지, 롱 리퀴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기술적으로 보면 한 2,500까지는 열려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열려는 있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끝난 상황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29포인트 플러스 2479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18.37%포인트 835.49 2.25% 올라왔는데, 어제에 이어서 이제 2차 전지들이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잘 나온 것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20점만 떨어졌어요. 외국인이 사지 않죠. 외국인이 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샀고 다 프로그램 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에 대해서는 좀 평가절하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는 40까지 올라왔고, 결국 금융투자 쪽에서 그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이 연기금에 이제 어딥니까, 우체국, 예금보험, 정보통신부 의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만기 때는 그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크게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IT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IT 쪽을 제일 많이 팔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우리 시장이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차트를 보면 일봉이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21선이 걸려져 있는 데가 2,500이에요. 2,500까지 열려 있다고 보죠. 주봉을 보면 이제 뭐 2,490, 당장 이제 요 밀집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 월봉도 좀 마찬가지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룸이 많지 않다. 뭐 기껏해야 한 20포인트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오늘 뭐 반도체들이 좀 괜찮았네요, 그렇죠?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SK나 하이브, 금양 이런 건 2차 전지고,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 롯데케미칼, SKC, SK 하이닉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는 뭡니까? 저기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조선주들이 그좀 뒷걸음치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 동아기업, 포스코 DX, ISC, DNT, ST큐브, 기가비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노신소재 등등등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가총액 큰 것들을 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2차 전지 쪽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고, 테마는 아몰레드 소재나 컨텐츠 한류, LED, 태양광,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태양광 이런 거 움직이는 것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EU 쪽에서의 어떤 저기 이 법안, 에너지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예탁금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곤란한데, 신용도 많이 줄고 있고, 일단 신용이 줄어드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예탁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유 가격은 좀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하고 좀 싸우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상대가 안 되는 쪽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고, 확전도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유가의 변동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일단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죠. 환율도 아주 가파르게 치솟아 올라갔다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 다행입니다. 그 이제 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제 내려갈수록 그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었었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요. 328, 328이니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먹은 거죠. 요 정도. 금융 투자가 재빨리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올라갈수록 저기 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328이니까 수익이 났어요. 그럼 개인이 뭐 망가진 거죠. 그렇죠? 외국인도 먹고 금융 투자도 먹고 개인만 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들은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경기지표 오늘 밤에 이제 CPI 나옵니다. CPI. CPI 나오는데, 봐야 되는 것은 근원 CPI 전년비를 봐야 돼요. 예상치가 4.1%. 4.1%.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근원 CPI는 빠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비스 물가라는 이런 건데 영향을 주게 된다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자, 간밤에 이제 그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와, 똑같은 얘기예요. 연준 위원들 추가 금리 인상 두고 엇갈린 견해. 다수는 추가 인상 1회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일부 위원들은 인상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뭘 따져봅니까? 이건 저기 9월 저기 9월 뭐죠? 저기 점도표 거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점도표 업데이트가 안 됐던데. 봅시다. 이게 지금 6월 거란 말이에요. 6월 거. 어찌됐든 저기 한 차례 더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몇 사람들은 안 올려도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뭐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주는 무엇인가? 기계, 자동차, 보험증권. 잘 모르겠지만 기계하고 자동차들은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알린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다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공개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증시 부진 계기였던 고금리 장기화 우려보다 펀더멘탈 개선 여부로 보게 되는데, 우리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잘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했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쪽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이버, 하나마이크론,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KT금양, 우리금융기주, 코스맥스, 하나금융기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로 많이 산 게 기계, 자동차, 보험, 증권이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 시즌을 통틀어 보면은 앞쪽에 나오는 실적들은 좋게 나오고 뒤로 미루는 실적들은 별로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빠지길 기다렸다. 한 달 반 새 에코프로 형제의 공매도 2조 3천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기 공매도를 치게 돼 있는 거죠. 공매도를 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보니까는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장 나와가지고 개인하고 저기 이 기관하고 같은 선상에서 공매도를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도 동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공매도는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개미 탈출, 예탁금 3일 만에 6조 유출. 예탁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국내 증시에서 동학개미들의 탈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증시 대기 자금이 이달 초 대비 약 6조 원 정도 빠져나갔는데,
투자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남겨둔 대기자금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이제 그 하나 또 단초를 잡을 수 있는,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기사가 있어요. 마땅한 투자처가 없네. MMF에서 돈 빼서 은행 수시 입출금식 예금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중에 돈들이 굉장히 위험을 지금 그 감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의 단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유동성도 높고 안정성도 높고 하는 그런 그 상품이란 말이죠. 지난달 9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자금이 유동성이 높은 은행 수시 입출금식 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 예, 그렇다면 지금 진짜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하게 베팅할 때가 아니고 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은 올랐는데 제가 좀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오늘이 만기였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돌아서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이제 우려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